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의 홍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GMB 방송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 예정자들에게 익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묻는 신년 대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팔분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출마 선언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팔무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꿋꿋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여 년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서 국토, 토지, 주택, 건설, 도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퇴직을 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공기업 4군데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주로 개발과 투자, 사업 등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또 공부도 지역경제와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그동안 공기업들은 부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공기업도 있었고 또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기업도 있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깔끔하게 청산 직전에 공기업은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던 공기업은 제 임무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행정 경험과 그리고 경영가로서 사업 능력, 경영 능력을 저는 익산에 잘 활용해서 이 어려운 익산을 아름다운 익산, 잘 사는 익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캐치플레이를 만드셨을 텐데 네. 예, 설명과 네. 그 내용을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캐치프레이즈는 새로운 익산을 디자인한다입니다. 1995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한 30여 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동안 1995년에는 33만의 인구로서 호남의 3대 도시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영광이 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익산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또 필요하죠. 그 디자인을 잘해서 익산의 활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새로운 익산을 디자인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동안 그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시고 네. 많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네. 그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느낀 점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제 6년 전에 제가 한번 시장 선거에 떨어졌었거든요. 그 떨어졌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제가 됐어야 되는데 강팔머니가 시장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왜 4년 전에는 안 나왔느냐 그런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또 능력 또한 계속 향상시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상가들도 텅텅 비고 도시는 여러 가지 쇠락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만들 그런 당신은 각오가 돼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각오가 돼 있고 제가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나름 그 공직에서 성공한 분 중에 하나다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워낙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일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념 박사라는 말도 들었고요. 제가 또 주거복지본부장 주택국장 할 때는 또 주택 전문가로 또 날렸습니다. 또 국토업무 도시업무 할 때는 또 도시계획가로서 또 저를 또 제가 인정을 받았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영가로서 강팔문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을 때 청산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제가 1년여 만에 정상의 회사로 완전히 전환시켰고요. 또 흑자였던 기업을 적자였던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키기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기적의 경영, 마법의 경영 이런 칭찬을 크게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할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30년 동안 뭐 진행된 것이 별로 없다고 많이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에 설립이 돼서 제가 초대 사장을 맡아서 남다른 실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내고 또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또 관광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전라북도의 도민들께서 희망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갖고 계셔서 저는 경영을 맡으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맡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만이 가진 경쟁력과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너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 실적을 내고 사업 능력을 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몸을 사리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위험하기도 그렇지만 경영 수익성이 낮다든 그런 능력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또 추진하려면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은 독단적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 직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놔야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있다. 이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더 중요한 건데요.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속도감 있게 합니다. 스피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조금 지나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업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점들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결정이 되고 나면 스피드 있게 한다. 이걸 항상 저는 강조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래서 성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만건 사업도 그랬고 화성도시공사 사업도 그렇고 그 앞에 했던 일들도 다 그렇게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테이킹, 커뮤니케이션, 스피드 이 세 가지가 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시장 선거는 본선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네. 아마 당내 민주당 경선이 아마 다른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내 경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제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당을 하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 능력을 가지고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이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경선 과정에는 시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께서는 너는 왜 그런 데 잘 나오지도 않냐고 뭐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가까이에서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분들의 삶의 족적을 듣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선거도 해야 선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저기 얼굴 내비쳐 갖고는 저는 어렵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방식도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경선에 준비하고 이번 선거에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익산 시장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선거를 이렇게 제가 나가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하는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보고 권력 의지가 약하대요. 그래서 권력 의지가 약한 것이 시장 되는데 장애인이 되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권력 의지 없습니다. 저는 익산 시장이라는 권한을 제가 갖고서 익산 시민들이 잘 살게 만들고 익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익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익산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제가 2016년에 보궐선거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낙선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정원율 후보가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 후보였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는데 제가 2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재영입 그 요청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좀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나마 낙선했지만 그 정도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6년의 세월이 또 흘렀거든요. 그래서 익산을 둘러보면 6년 전보다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상황이.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경제도 안 좋고 시민들께서도 더 많은 희망을 좀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 능력도 키우고 경영 실적도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공직 부분에만 43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익산을 말씀드린 대로 살기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지금 익산시장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께서는 얼마 전 그 부동산 문제로 많은 말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2009년에 그만두고 건설공제 이사장을 끝내고 사실은 쉬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소위 말해서 민간 부문에서 뭔가 삶을 영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시점에 이제 지인께서 함께 양주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600평씩 경매를 받아서 법원 경매로 나온 땅이었습니다만은 받아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좀 개척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그 땅을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는 이제 카페 할 생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지였어요. 맹기다 보니까 도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근데 땅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크게 했죠. 이제 그러던 차에 또 제가 이제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쓸모없는 땅은 또 처분해버리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분하려고 했지만은 이 땅이 맹지이고 하다 보니까 또 처분도 안 돼서 오래 끌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 땅이 조금 관심을 받게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래 경매받은 가격 그 수준 정도로 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은 우선적으로 제가 좀 해명을 한다면 제가 민간인일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정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기적 거래로 잘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투기적 거래 내용을 보시면은 경매로 산 땅 가지고 이렇게 뭐 투기니 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이게 세 번째로는 거기가 이제 옥정 신도시하고 조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옥정 신도시는 2004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가 땅을 매입할 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발 정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화성도시공사 사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이게 공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매년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 공개 8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시비가 붙은 건데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자, 검증도 이미 구입하던 그런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도 몇 차례 받았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투기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어떤 이익도 별로 못 남기고 이익도 안 남고 그냥 매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후보께서는 현재 익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마지막으로 표출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느 도시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도시는 인간의 서식지거든요. 거기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일종의 서식지입니다. 근데 이 서식지가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해야 할 자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자손들을 키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많은 복잡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즐기려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복합적인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결과가 인구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만 인구가 27만 명대로 떨어졌고 뭐 3대 도시였던 그 명성도 이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청년 인구가 또 많이 더 줄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보다는 청년 인구가 훨씬 많이 줄고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도 인구 구조적으로도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익산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익산시 정원율 시장 지난 4년 예. 보궐로 당선됐으니까 뭐 2년까지 하면 6년을 평가한다면은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정원율 시장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다고 막 뭐 칭찬드리기도 조금 경쟁자로서 적절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참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합니다. 제가 우선은 잘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행정가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곽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정원윤 시장을 좋아하세요. 그것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가 번영해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영 사업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은 행정가로서 부분이 있고 경영가, CEO로서의 부분이 있는데 행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을 잘 모시고 도로를 깨끗이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행정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영가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종업원이고 종업원들과 함께 시장은 CEO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뭐 등을 해서 시민들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시민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주주거든요. 그래서 주주들께서 잘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가로서는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영가로서는 좋은 점수를 드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익산의 미래를 위해 당장 도입해야 할 제도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995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농통합도시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익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배경은 어떤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물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위성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서 서로 발전시키자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균형 발전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잘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익산 도심 자체도 어렵습니다만은 외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면 외곽은 더욱더 많은 피폐되고 있음을 저는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의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원심력 같은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그 익산 도심의 어떤 혜택이 그쪽으로 미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촌과 도시가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정책 등이 시행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촌은 전원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은 태양광이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해서 복합농화해서 소득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농민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분이 아니고 하나의 농업 경영가로서 그런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그런 제도적 그런 틀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협의해서 도농 융합 발전을 위한 특별법 이런 부분 등을 제정을 저는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가장 혜택 받아야 할 부분이 저는 익산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후보님만의 핵심 공약과 가장 특색 있는 공약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 1월 4일에 출마선을 했습니다. 출마선을 하면서 아까 캐치프레이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익산을 디자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익산을 디자인할 것인지 그 길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 안정할 방법,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이런 건 대직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기업 좀 유치를 하자 대직요법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익산은 이 구조적 개혁이 안 이루어지면 대직요법 가지고는 그 효과가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적인 방법으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는 도심 자체가 관광 자원화되는 숲과 물의 도시 이것을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동, 평화동 지금 이제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이 도심 지역을 물길과 숲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화 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그런 꿈을 제가 제시를 우선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익산은 2000년의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근데 이걸 잘 살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륵사지를 복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궁리 유적은 재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원과 재현은 좀 다릅니다. 복원은 원래 모습을 찾는 거고요. 재현은 원래 모습을 찾는다기보다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과 재현을 통하고 하고 그 양 지역을 모노레일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광 자원을 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유적을 저희들이 현세에 와서 현대 와서 좀 살리도록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농융합도시로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농민은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판매 이런 물류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원예 작물을 전량 수매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시와 농촌이 복합도시를 넘어서 융합도시로 발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심 문제 그리고 역사 문화 문제 그리고 농촌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저는 방안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시장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정치권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험을 감수하는 자세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은 또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특히 그 공단 주변, 뭐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일대 주민들이 상당한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함나의 장전마을, 네. 그리고 또 낭산 그 폐석산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데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환경의 악화는요, 사실은 사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후적으로 악화되고 나서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적 대응 등이 우선 잘못됐다. 그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사후적 어차피 또 일은 벌어졌습니다. 뭐 어차피 또 사후적으로도 이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부송동, 어양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산업단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이겁니다. 산업단지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산업단지가 도심 외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부송동, 어양동 등이 개발이 되면서 산업단지 북쪽에 위치하면서 산업단지가 남쪽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에는 동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생활이 봄,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북쪽에가 있어야 합니다. 북쪽에 있으면 동남풍 불 때 냄새가 안 납니다. 겨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북서풍이 부니까. 그러나 이때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어차피 일자리 때문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냐? 항상 북쪽에 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점차적으로 현재 산업단지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북쪽으로 좀 이전시켜 나가는 것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신 장전마을 또 폐석산 이런 문제 등은 장전마을은 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로의 방안 등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애정을 쏟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라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석산 문제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그 많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산업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는 치워야 되거든요. 치워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치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고민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좀 고민을 좀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익산 하면은 그동안 익산 경제, 특히 그 보석, 섬유, 석재 산업 등이 우리 익산의 성장 동력이었다고도 아마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언제부턴가 아주 이 성장 동력이 침체가 되어 버렸어요. 네.
이 침체된 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석, 섬유, 그다음에 석재, 이가 우리 전통 익산의 산업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익산이 사실은 어느 정도 명성을 유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로 해서 일자리를 갖고 해왔습니다. 근데 석재 산업은 중국에서 값싼 석재가 들어오면서 밀리고 있고, 또 섬유 산업은 사실은 패션 산업으로도 발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석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수요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익산에 여기 있는 것은. 그다음에 가공 분야도 좀 다른 나라에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계시고 본인의 삶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산업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획기적인 산업이 익산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산업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산업,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조금씩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석재, 보석, 이런 산업들도 함께 다 섬유 산업도 함께 해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산업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옛날 거라고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재 산업이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섬유 산업은 패션 산업으로 패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야 되고, 보석 산업은 지금처럼 보석박물관이 외곽에 있지 말고 보다 역전 근처에 그런 좀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전통 산업과 또 새로운 산업을 서로 융합해 가면서 익산을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익산의 인구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감소가 되는 현상이고, 네. 특히 또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인데 노령화, 빈곤화 현상이 아주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한번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일자리, 주택, 교육, 즐거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 충족하지 못해서 시민들은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야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창업과 기업 유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창업과 기업 유치는, 먼저 기업 유치는 외부로부터 기업을 이렇게 유치를 시키는 것은, 기업이 유치를 하는 데는 생산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토지, 값싼 산업용지를,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을 않고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3, 4년이 걸려야 이게 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3, 4년 동안 여기 익산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지를 저렴한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죠. 기본 아닙니까? 토지. 노동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기술자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술자를 어디서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익산역 KTX역을 보다 열린 익산역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익산역이 환승터미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올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노동력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노동, 자본, 기업이, 이건 자본 유치잖아요.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친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할 때, 야, 익산에 가면 기업하기 정말 좋아. 익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어. 기업들은 익산에 올 때 여기 자선사업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돈 벌러 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신기업 마인드로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아,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 노력 안 해도 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저는 친기업 마인드로 공무원이나 시민들께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일자리 문제고 창업은 창업 스쿨을 만들든지 또는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창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출산 문제, 육아 문제 등은 계속 우리 개선해 줘야죠. 그다음에 교육 문제가 있는데 교육은 원광대학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원광대학이 지난해 한 800명 정도를 신입생을 못 받았어요. 이게 4년이 가면요 3,200명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익산에 젊은이들이 어느 날 3,200명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산의 운명은 일정 부분 원광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광대 또한 발전을 하려면은 익산이 활력을 안 찾으면 원광대 또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공부만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러 옵니다. 익산에. 익산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인 인상을 심어줘야죠. 익산이 살아나야 그런 인식이 심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익산시와 원광대는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익산이 살아야 원광대도 살고 원광대가 살아야 익산도 산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양 기관이 서로 간에 공생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님 그 자신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가 혹시 바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문제는 그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익산의 경우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소위 말해서 그 지자체로 하여금 제대로 된 지자체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빳빳이 써서 자기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도 똑같이 83%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17%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그 행정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쫓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따오고 돈을 따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속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가. 그래서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충실해지고 자립도가 올라가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익산이다. 재정자립도가 17%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은 이런 금전적 측면에서는 재정적 측면에서는 저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의 애속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예, 네. 그동안 다 하지 못한 말씀이나 네. 내용이 있으면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익산 시민 여러분, 힘드시죠? 익산은 한때 전북의 경제 중심지였고 또 호남의 경제 틀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형을 다시 현재형으로 저는 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익산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만을 쪼개 쓰는 행정적 사고만으로는 익산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익산이 다시 활력을 찾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이 정말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도시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이 모이는 멋진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실행 가능한 계획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누구보다도 속도감 있게 또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기본으로 하고 경영 능력을 가지고 익산을 확실하게 저는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이 자립도시로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익산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팔문 후보를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남의 3대 도시 익산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지 우리 유권자와 함께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GMB 초대석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